안녕하세요. 이제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의사항을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한번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안 내려요.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103.675, 이 말은 달러가 강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약간 내렸다가 다시 103을 유지하고 있죠. 여전히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도 여전히 악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가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달러가 귀하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아치웠어요. 6,428억을 팔았네요. 이거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외국인이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여전히 개인분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량들을. 통화 스와프 했을 때 당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좋은 가격에 팔고 나가게 기회도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시점이네요. 앞서 우리나라 외화 보유량이 4천억 불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산은 8천억 불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할 겁니다. 급등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내리면 금리는 급등을 해요. 예를 들면 100원짜리 채권이 평소에 150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찾다가 여기 100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100원짜리 채권이 이자를 3%를 준대요. 처음에 3% 준다 했는데 너도 나도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100원만 했을 때 3%를 얻으면 3원이란 이자를 가질 수 있는데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 이러한 이자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채권도 주고받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 가격이 100원, 150원이 되면 이자는 엄청 작죠? 좀 쉽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채권 한 장이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 채권이 3%를 준대요. 근데 채권 한 장 3%짜리를 150원이나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한국 돈의 가치가 점점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자를 얻어봐야 한국 돈의 이자를 얻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도 돈이 지금 귀해가지고 전부 물건 한국의 채권을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챙겨줘야 됩니다. 특별한 이슈이기 때문이죠. 급락했다는 거는 그만큼 팔아치우고 떠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채권도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한번 우려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채권까지 팔고 나가면 큰일 날 것 같다 하는데 그게 현실화돼서 이제 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채권 자체가 증서입니다. 몇 년, 1만원 빌려주면 나중에 1년 뒤에 이자 10% 줄게요 라고, 그리고 3년 뒤에 갚을게요, 이러한 증서입니다. 차용증이랑 비슷한 거죠.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새로운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서 분류되는 국채값이 하락한 거예요. 지금 한국인이라면 안전자산에 있는 국채를 뺄 이유가 없죠. 근데 외국인이라면 돈을 ATM에서 뽑아가듯이 국채 시장에 가서 국채를 팔아치우고 이제 한국의 재산을 달러로 출금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의 달러가 점점 귀해진다는 얘기죠.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달러를 찾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완전 일자로 세워졌죠. 그리고 서서히 가다가 최대 1281원까지 갔습니다. 다시 좀 안정세를 찾다가 현재는 이 정도 보합으로 끝나는 상태가 되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듣고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달러를 언제 사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권고를 드렸기 때문에 뭐 투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가 스와프를 체결했을 시기였고 스와프 체결하자마자 다시 이전 고점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죠. 이게 지난 3월 19일입니다.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는 조금 한번 걸러 들으시거나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고채 10년 물이라 했는데 뭐 단어로 보시지 말고 그냥 10년의 만기인 채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논문을 좀 리뷰를 했을 텐데 일단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공고사항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9년도 3월 달에 올라온 마스크에 대한 정보입니다. 19년도 3월에는 KF 등급 표시를 보건용으로 구매를 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속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전 모든 바이러스는 면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정부에서 이전에는 막을 수 없다고 권고를 했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도 면 마스크로는 바이러스를 절대 못 막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방한용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을 못한다고 돼 있죠. 또 아래 보면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KF80은 전염성 질병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질병을 막을 수 없는 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따라서 쓰지 마십시오. 언제는 면 마스크였다가 언제는 KF94였다가 80이었다가 이러한 것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KF94나 N95 이상 등급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이전과 다른 정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19년도에는 KF82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2020년 3월에 와서 KF82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계속 바뀌는 기준을 믿지 마시고 계속 KF94 이상을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